결국 저는 가출한 아내를 찾고자 회사에 휴가를 냈고 바로 페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페루의 아내의 친정집에서 마침내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던 아내의 오빠도 함께 있더군요. 아내는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나오질 않았고 저는 회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오빠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오빠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던 회사 직원이 저에게 이 사람은 오빠가 아닌 저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것도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고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그 남자는 저를 아내의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제가 아내에게 한국에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여 한국에 갔는데 제가 아내를 이상한 곳에 팔아버리고 해서 도망쳐 온 거라고 아내에게 들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 혹시라도 자신의 아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네요. 그러자 그 남자 또한 매우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를 불러내더군요. 남자는 아내에게 심하게 뭐라 했고 아내 또한 뭐라고 받아쳤습니다. 10여 분간 아내와 싸우던 남자는 아내에게 뭐라 하더니 갑자기 차를 타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직원을 돌려보냈고 그렇게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왜 나와 결혼을 한 거지? 저의 질문에 그녀는 덤덤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저 남자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살면 좋을 것 같았다고요.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도망간 거지? 당신이랑 한국에서 살면 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어요.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그냥 내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저와 또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처음엔 한국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으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아내의 대답을 듣고 있자니 그 이기적이고 성의 없는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라고 물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로만 일관하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저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난 당신이 좀 잘 사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돈 좀 보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집은커녕 나한테도 조금만 줬잖아요. 내가 당신 통장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안 줬잖아요. 둘이 살면서 생활비 200이 적게 준 거야? 당신이 버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아내는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죠. 당신이랑 한국에 온 그 순간부터 돈을 많이 주지 않는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그리고 매일 늦게 들어와서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요. 아내는 정말 한국에서 자신의 처지가 가여웠다 하더군요. 나는 너무 외롭고 불쌍했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매일 늦게 오고 집에서 TV 드라마만 보고 난 페루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내의 가출 이유를 알고 나니 저와 아내가 함께 산 기간 중에 과연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존재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녀의 목적 속에서 거짓 결혼 생활을 해온 것이라는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결혼한 상태로 저와 또 결혼을 한 아내의 사기극에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저는
제대로 당한 거죠. 땅을 치며 후회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을 하겠다 동의했기에 저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외국에 있어 혼자 협의 이혼을 하기엔 무리가 있더군요. 그런데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이 결혼은 한국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이미 본국에 남편이 있는 데다가 저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돈을 획득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내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강사라는 남자가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전화를 했더군요. 아내는 페루에 계시는 엄마가 편찮으신데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다 합니다. 저는 아내와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전화를 끊으니 몇 시간 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지난번 제 차를 살펴보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몇 번 보지도 못한 여자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실은 둘이 내연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외로운 타지에서 마음을 줬던 한 여자. 그녀가 거짓투성이에 못된 정을 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계속 속을 뻔한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한국에 데리고 와서 결혼부터 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들이 말리면서 의심부터 할 때부터 저 역시 그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사귀었더라면은 이런 기막힌 사기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외롭고 힘들 때는 사리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 찾아온 따뜻한 감정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감정에 앞서 경고망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누구를 만난다면 전 이혼남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미혼남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